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저는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ESG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투자하고 육성하는 엑셀레이팅하고 그리고 펀드를 운영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교수님과 또 전무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특히 ESG 분야의 벤처 스타트업의 어떤 현황과 또 우리의 또 사업 기회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ESG 분야뿐만이 아니고 모든 벤처 스타트업이 지금 생존에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 닫는 기업들이 많고 또 실제 지속 가능성에서 문제가 생겨서 감원이나 감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 경쟁 상태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좀 정리되고 실제 시장에서 승자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특히 ESG 분야에서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금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약 4.3조, 즉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한 7,600억, 그리고 공공펀드가 한 2조, 또 민간에서 한 1.5조 정도로 약 4.3조 정도가 ESG 벤처 스타트업 분야로 투자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돈과 그리고 공급망 그리고 시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에서 특히 대기업 또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스타트업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실제 스타트업이 굉장히 변화에 빠르고요. 또 성장이 빠릅니다. 그리고 또 리스크를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가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대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때 스타트업들을 적극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ESG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교수님과 또 전무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벤처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지속가능 경영하고 그 다음에 환경, 기후변화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ESG 분야로 통합되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이 공급망 실사법이라든지 탄소 국경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계속 이어지니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B2C를 주 사업 모델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뿐이 없고 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여러 가지 모델은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여러 가지 육성 모델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또 투자 육성을 하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육성 모델은 대기업이 직접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펀드나 엑셀레이팅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과 같은 방식으로 스타트업들을 투자와 육성하는 모델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또 올해에 걸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전략, 특히 ESG 분야의 중장기 전략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실제 분야를 확정, 그리고 이 분야가 확정되면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그리고 핵심적인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이 누가 있는지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대기업 그리고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그런 펀드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기후테크나 이제 시니어들을 위한 제론테크도 또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나 아까
에그테크라고 얘기하는 농업 분야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ESG 분야에서 펀드로서 육성되고 있고요. 이 펀드를 바탕으로 해서 대기업에서 엑셀레이팅이나 오픈 이노베이션 또 글로벌 지원으로 같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육성하면 실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작은 스타트업들 그 우리나라 현재 스타트업이 약 5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5만 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또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들이 점점 육성되고 커져서 또 M&A나 IPO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실제로 대기업이 신사업을 구축하는 측면에서도 육성을 해서 그런 사업 분야를 내재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도 같이 진출하고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로 오늘은 이제 환경 분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스타트업을 보는 관점에서는 환경 분야 그리고 사회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주로 사례는 환경하고 그 사회 분야의 스타트업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회 분야도 우리나라 사실 그 보건복지 예산이 150조입니다. 그리고 유관부서까지 합하면 약 200조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 사회 서비스, 즉 사회에 관련된 자금으로 우리가 정부의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 분야도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돈 되는 분야는 어디냐고 했을 때는 기후테크를 비롯한 탄소 감축이나 기후테크를 비롯한 이런 쪽이 유망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환경 분야를 보게 되면 사실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트렌드가 있습니다. 제가 1년에 약 한 1,0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ICT 그리고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 서비스가 또 한참 화랑이었고 최근에는 기후테크나 이 농업 분야의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창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약 30% 정도의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사업 모델을 ESG로 삼고 있고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기후테크 분야의 기업이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 분야를 보게 되면 환경 분야가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나 뭐 자원, 환경오염, 그 다음에 폐기물 이쪽이 있는데 이쪽 분야에서 많이 활성화된 부분은 기후테크하고 어그테크입니다. 이쪽에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 그리고 CCS 즉 이제 탄소를 포집하고 이송하고 처리하는 분야 그리고 무공해차 또 퍼스널 모빌리티 탄소 중립과 같은 분야가 있고요. 잠시 뒤를 가보면 제로 에너지나 그린 ICT 그리고 순환 경제나 또 기후 변화 대응 이런 부분이 주요 그 부분입니다. 그 제가 오른쪽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오른쪽에 분야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지금 스타트업들을 리스트업 했습니다. 혹시 사업적으로 또 그 협업 관련해서 관심 있으시면 이쪽 스타트업하고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셔도 좋고 또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그 소위 얘기해서 투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타트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좀 약한 분야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송하고 처리하는 분야, 즉 이제 그 이쪽 분야는 아직도 스타트업이 특히 약한 분야라고 생각되고 특히 친환경 선박이나 항공기 분야도 우리나라가 좀 취약한 분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린 인터넷 센터라든지 또 정의로운 전환 분야가 있거든요. 실제 탄소 사회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사회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서도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께서 이제 이 벤처 스타트업의 이런 육성을 하실 때 이런 분야를 또 집중적으로 좀 많이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 분야입니다. 그 사회 분야는 주로 이제 정보 보호나 또 인권이나 또 공급망 이런 분야는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이제 지역 사회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 안전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분야라든지 또 시니어 분야, 또 로컬, 또 제론테크, 또 헬스케어, 또 에듀케어 서비스, 또 최근에 또 부각하고 있는 그 사회 서비스 분야가 이런 스타트업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특히 이런 분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복지 분야나 또 사회적 기업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 그리고 다양한 ICT를 결합해서 굉장히 첨단 기술을 활용한 그러한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투자하고 육성한 기업 중에 몇 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그 로시코리아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5060의 그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060 그러면 이렇게 복지 분야에서 그 생각하기 쉬운데요. 특히 이쪽 5060은 최근에 5060은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와 또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경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러한 세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리셋 컴퍼니는 태양광 패널을 청소하는 무인 청소 로봇을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많이 들어가 있는 태양광 패널들을 청소하고 그리고 폐태양광을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CDN은 실제로 그 우리가 그 보통 그 카페나 이런 데 가시면 에어컨이 많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한 많은 데는 10개씩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런 에어컨이 보통 보면 온도하고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조정이 되지만 이 회사는 실제로 이 작은 센서를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지역에다 붙여 가지고 부분별로 에너지를 통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탄소와 또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CTNS는 실제 2차 전지 팩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모든 그 배터리에 관련된 비즈니스는 전기차 또 자율차로 다 집중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배터리 활용하는 분야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작은 디바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바일리티 쪽 그리고 다양한 스몰 디바이스가 많이 있는데 이쪽에 관련된 전문적인 배터리 팩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업은 웍스메이트입니다. 우리가 소위 노가다라고 얘기하는 건설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을 실제 건설 그 건설 현장하고 매칭하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ESG적인 가치를 말씀드리면 실제 이 건설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그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또 현장에서도 역량이 있고 또 실제 성과가 좋은 그런 건설 노동자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이런 상대적으로 그 금융 서비스나 또 신용도가 낮은 이런 분들한테 금융 서비스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ESG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스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들 위한 엔터테이너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되는데요. 실제 뭐 장애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파스타 엔터테인먼트는 장애인의 권익뿐만이 아니고 실제 시장에서 장애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사업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의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잘 아시다시피 주주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인데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끌고 가는 주체들은 실제 대기업과 주주뿐만이 아닙니다. 또 협력업체, 종업원, 지역사회, 그리고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는 스타트업, 벤처들도 전부 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요구사항에 지금 현재 벤처나 스타트업 육성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벤처 스타트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또 사업 모델을 아주 획기적으로 또 도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대기업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 뵀는데요. 좋은 스타트업들을 좀 소개해달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되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스타트업들을 보시면서 이 가장 좋은 또 본인 본업에 맞는 그런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ESG 투자 재원의 확대인데요. 다행히 정부에서 모태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투자 재원을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이 정도 재원 가지고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4조 정도뿐만이 아니고 정말 40조 이상의 그런 재원이 좀 확충됐으면 좋겠고 다행인 것은 이제 정부에서 지금 150 정도의 어떤 기후테크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많은 돈들이 실제 일부는 스타트업으로 잘 흘러가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육성되고 또 이런 경제에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